저희 플레이트 20x10 몰라, 그럼 좀 가져가서 점점 미국도 오시고 나중에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바이어 어느 직접 바이어를 결정하고 웬만큼 직접적으로 할 거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제 끌어져 있는 거는 그 자동 전개조라고 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자동 전개조 같은 경우는 이거 플레이트도 20x10짜리만 쓸 수가 있어요. 20x10짜리 플레이트도 있어서 분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 아까 말씀드린 전에 그 자동 점적기 같은 경우는 제 질소 본배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바 정도 세팅해 주면은 압력은 문제가 없이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5바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도큐멘테이션 하는 장비, 사진 찍어서 이제 이용사나 손님이 찍어서 이제 플레이트 어떻게 전개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축이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쪽에 있는 윈캐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윈캐치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장비 전체적으로 작동하시면 되고, 그다음 맨 처음에 하실 거는 이제 자동 점적기에서 점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플레이트를 이제 전개조에서 전개에 올리신 다음에 쪽 건축기 쪽에서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항상 작동하기 전에 저거 밸브만 열어주시면 돼요. 실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여기 있는 윈캐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다 멀리 계셨으면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거나 못 보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 지금 윈캐치라는 프로그램 있고요. 두 개 실행시키시면은 프로그램들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윈캐치라는 프로그램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장비 전원이 꺼 있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X 표시가 떠요. 사용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장비 전원이 안 켜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X 표시가 떠 있고 X가 떠 있으면은 장비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커넥트 윈캐치 장비 키신 다음에 얘가 자동적으로 돌아오지만 만약에 안 돌아오게 되면은 커넥트 윈캐치 하면은 그냥 다시 이제 장비가 통신되는 게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비 사용하는 거는 여기처럼 ATS4랑 ADC2 이쪽은 프로스타 3인데 장비인데,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거는 이쪽 저희 카메라 이렇게 해서 지금 4가지가 프로그램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스캐너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스캐너라는 이제 아이콘이 하나 발생되실 거예요. 저희 거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저희 거에서 만드는 새창 만들기는 이쪽 끝에 뉴 들어가시면 되고요. 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아날리시스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 메소드라는 파일이 2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메소드는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메소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 메소드 툴은 이쪽 메소드라는 파일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메소드 파일 자체는 실행이 안 되고, 메소드 파일에서 실행 파일을 하나 다시 생성하신 다음에 그 실행 파일에서 이제 장비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거 컨트롤하는 게 실행 파일에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 파일은 이제 기본 틀이고요. 기본 틀에서 이제 아날리시스 파일을 이제 추출해내서 장비를 작동하시면 되고요. 메소드 파일은 이제 계속 이제 사용하는 조건이나 실험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계속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시면은 메소드 파일을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아날리시스 파일을 계속 다르게 만드셔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사용할 때마다 계속 조건이나 이런 게 계속 바뀌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아날리시스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막 실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메소드 파일로 해가지고 룰날짜로 해서 파일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파일 이름 저장하신 다음에 가까이 쭉 앞으로 이제 OK 버튼 누르시면은 메소드 파일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CM2라는 파일로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아날리시스 파일 같은 경우는 CN 파일로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메소드 파일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이제 점적을 시킬 거고, 전개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사진 찍을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스캐너를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여기 디텍션 해가지고 스캐너 장비까지 쭉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하나씩 내려가시면 돼요. 위에 메소드 파일 보면은,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베이스, 그 다음에 샘플
점적하는 거, 그 다음에 전개시키는 거, 그 다음에 디스토어로 사진 찍는 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메소드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속성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지적으로 뭐 SOP 도큐멘트나 이게 첨가되는지 전체적인 그냥 기본적인 그냥 정보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스테이션 FPS는 전개 점적을 할 때 이제 어느 플레이트로 사용하게 될 건지. 저희가 자동 전개적으로 사용하려면은 20x 10짜리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높이는 이제 맥시멈 10이고, 중간에 만약에 뭐 10x 10으로 해서 뭐 10x 10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10x 10으로 장착 가능하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전개 높이를 측정하려면 가운데 센서가 있거든요. 가운데로 몰아놓으신 다음에 플레이트를 가운데 놓으신 다음에 전개 높이를 측정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20x 10으로 해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건 그냥 플레이트 정보를 저장해 놓으시면 저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ATS4 들어가시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크게 뭐 손대실 건 없으신데, 이제 샘플마다 이제 어떻게 추출했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점적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뭐냐면은 메탄올이나 뭐 좀 휘발성 강한 솔벤트를 사용해서 추출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적하게 되면 질소랑 같이 이제 불어주면서 같이 점적을 하게 되는데, 뭐 에탄올이나 뭐 메탄올 베이스 같은 경우는 얘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질소로 천천히 불어주기만 해도 바로 건조가 돼요. 근데 만약에 물 베이스나 아니면 물보다 좀 더 그 날아가는 게 좀 휘발성이 약한 것 같은 경우는 얘가 점적을 불어줄 때 평상시 똑같은 그냥 메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경우는 똑같이처럼 불어주게 되면은 물은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솔벤트 타입을 이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저희 필링 스피드나 아니면 도징 스피드를 조금씩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 베이스라고 하시면은 저에서 워터나 이런 쪽으로 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건 거의 메탄올에 있는 쪽 추출이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사용하시는 추출 용매에 관해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링 길티 같은 경우는 이쪽 보시면은 이제 뭐 리징 사이클을 얼마큼 할 건지, 아니면 필링 사이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저희가 점적할 양만큼만 필링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려면 이쪽에서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은 만약에 사용하고 남은 거를 다시 리턴하려고 하시면은 이거 체크하시면은 다시 바이얼로 들어가서 남은 양을 다시 AR을 보내주는 경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샘플 점적하는 양만 이제 실리즈로 빨아들인 다음에 점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맥시멈으로 다 빨아들인 다음에 필요한 양만 쓰고 나머지 양은 다시 원래 있던 바이알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이쪽에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샘플이 좀 귀한 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샘플 양이 좀 충분히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그냥 뭐 체크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노즐 템퍼레이처 지금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히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만약에 샘플이 좀 점성이나 이런 게 좀 더 강하다고 하시면은 저쪽에서 히터를 해가지고 히터 사용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샘플 스프레어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렉은 제가 기본적으로 다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건 스탠다드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다르게 선택하실 부분은 이제 샘플 솔벤트 타입이랑 필링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뭐 적용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쭉 내려가고 한 화면에서 이제 옆으로 하나씩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시퀀스 쪽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샘플 이제 실리즈 타입은 저희가 25 마이크로 이제 고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밴드를 할 수 있고 스팟 점정을 할 수 있어요. 밴드 점정이랑 스팟 점정. 그 부분은 이쪽에서 컨텍트는 이제 스팟이고요. 이쪽에서 스프레이 밴드는 말 그대로 밴드 점정하시는 거예요. 에리아는 조금 더 이제 두툼하게 점착하시는 거예요. 밴드 랭스는 저희가 만약에 밴드를 하게 되면 밴드 랭스는 저희 거의 주로 사용되는 길이가 저 한 6에서 8, 많게는 뭐 10mm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샘플 이제 얼마큼 이제 샘플 점착할 때 샘플 개수가 더 많게 되면은 그 밴드 길이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좀 더 이제 보신다고 하시면 한 8mm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뭐 6에서 8 정도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8로 해서 세팅해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넘버 오브 트랙은 샘플을 몇 개 점정을 할 건지 토탈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샘플이랑 스탠다드랑 어차피 같이 점정하시겠지만 토탈적으로 트랙을 몇 개를 점정할 건지 10개 마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바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포지션 X 플레이트에서 보실 때 점적을 하실 때 가장 그 얼마큼 양쪽 끝에 얼마큼 남겨두고 하실지 만약에 양쪽 끝에 너무 붙어 있으면은 샘플 전개가 올라갈 때 약간 좀 스마일 현상이나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그 전개가 이쁘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는 어느 정도 일단 비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5mm에서 20mm 정도 비우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Y는 이제 저희가 플레이트 맨 밑바닥부터 해서 얼마큼 높이에서 점적을 할 건지 8mm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mm 정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전개 쪽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할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트랙마다 이제 사이 간격을 여기 쪽에서 보시면은 오토매틱이면 자동적으로 얘가 계산해서 프로그램상으로 계산해서 얼마큼 트랙 사이를 공간 띄어가지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확인하시려면 좀 레이아웃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10개 점적하는 경우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냥 매뉴얼로 해가지고 이 트랙마다 그 점적한 거리를 조금 더 좁히시고 하시다면은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좀 레이아웃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토매틱으로 하시는 게 뭐 가장 골고루 적용이 되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약간 좀 글씨가 좀 깨져서 보이는 건데 이거는 마이크로거든요. 그래서 뭐 몇 마이크로 하실 건지 이제 양을 정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렉이 저희가 A, B, C, D, E 그리고 1번부터 11번까지 쭉 있어요. 번호는 저기 렉에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느 쪽에 위치한 건지 어느 쪽에 있는 샘플인지 설정만 다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얘는 B열의 1번 얘는 C열의 1번 C열의 1번이구나 해서 바꾸시면 되고 이렇게 숫자 다 정해서 IR 위치는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고 마이크로는 뭐 10마이크로를 하실 수도 있고 20마이크로를 하실 수도 있고 이 양만 좀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점적기는 프로그램 사는 거는 이쪽에서 이게 다예요. 나중에 바로 실행만 하시면은 여기 바이알 위치랑 그만 다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스타트 하면은 이쪽에서 다 들어가고 샘플이 바뀔 때마다 다시 린싱을 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ATS4는 이쪽에 설정하시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쪽 ADC도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커멘트나 이거 이쪽 디벨롭 파트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휴메니티 컨솔러는 나중에 그 자동으로 습도 조절을 약간 조금씩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탱크 세츄레이션 있고 그리고 디벨롭먼트가 있어요. 탱크 세츄레이션은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전개 챔버를 보면 분액 챔버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샘플이 전개되는 쪽 부분은 앞쪽이에요. 분액 챔버라서 앞쪽에 저희가 플레이트 들어갔는데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얘를 어느 정도 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츄레이션 패드를 집어넣고 세츄레이션 용매를 따로 집어넣거나 그냥 똑같은 용매를 집어넣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포화성을 조금 더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기 보시면은 위에 구멍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 지금 뚜껑이 덮여 있는데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은 실적으로 샘플 전개가 되는 용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멍, 그 구멍은 이제 세츄레이션용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디벨로퍼 보시면 되고요. 프리 컨디셔닝 타임은 여기 이제 대기거든요. 이제 플레이트 쪽 저희 챔버 안에 용매가 들어가고 용매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대기한 다음에 플레이트를 전개시킬지 그거는 굳이 시간 설정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필링 볼륨은 그냥 10ml 고정이고요. 솔벤트는 뭐 어떤 거 했는지 이거는 기본적인 정보를 넣으시면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나중에 프린트를 하실 때 이런 정보들이 다 세세하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폴로엔 이렇게 입력만 해놓으시면은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실적으로 전개 용매 높이를 이제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 만약에 80cm까지만 전개를 시키겠다 8cm죠. 8cm까지만 전개를 시키겠다 8cm 하게 되면은 전개 용매가 전개 쭉 올라가서 8cm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드라잉 타임으로 넘어가요. 장비 뒤쪽에 보면 팬이 조그만 게 달려있는데 안쪽에 달려있거든요. 팬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플레이트를 건조시키게 돼 있어요. 이건 5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솔벤트가 좀 잘 안 날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 들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얘도 자동 전개조는 실적으로 세팅하시는 건 다예요. 그래서 여기 전개 높이랑 그리고 이쪽에서 드라잉 타임이나 이런 거 조금만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하실 거는 이쪽에서 디지스토어 쪽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전개된 플레이트랑 그리고 발색된 플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어느 걸 찍겠다 하는 거는 이쪽에서 254나 366 화이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네, 발색된 것도 뭐 254, 366 화이트 그리고 발색된 거는 거의 아마 화이트만 찍으시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건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건드실 부분은 없으시고 나중에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진은 뭐 한 장씩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 찍고 나서 아날리시스 파일에서 다 충분히 다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짜놓는 게 메소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메소드 파일을 추출해 내면은 아날리시스 파일이 추출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장비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메소드로만 저장이 되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끝에 이제 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쪽 별표는 아직까지 저장이 안 됐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세이브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 별표가 사라질 거예요. 별표라는 건 저장이 안 됐다는 거고 지금 메소드 파일에서 이제 아날리시스 파일을 그냥 바로 추출하시는 방법은 이쪽 보시면은 문서에다가 화살표 아래 내려간 게 있어요. 보시면은 create new analysis 파일을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날리시스 파일 누르거나 아니면 이쪽에 run 보시면은 create new analysis 좀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execute 실행하는 게 있는데 다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메소드 파일들. 그래서 여기서 create new analysis 파일 누르시면은 이쪽 폴더 안에서 어떤 파일명으로 해서 생성이 돼요. 이쪽에서 테스트라고 주간 내려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CM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 아날리시스 파일은 이쪽에 있는 것처럼 CNA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이쪽에는 별표는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실행할 위치예요. 나중에 얘가 실행이 완료가 되면 이쪽 부분은 V체크로 넘어가거든요. 실행하기 전에는 이제 별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쭉 넘어갔어요. 이쪽에서도 수정은 다 개별적으로 다 수정 가능하시고 실적으로 이쪽에서 수정 다 가능하고 얘는 이제 실행까지 같이 진행하시는 부분이에요. 이호사 세팅 찍게 되시면은 이쪽 이호사 세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카메라 찍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사용 가능하시고 ATS4에서 얘를 이제 바로 스타트 누르면은 플레이트 가가지고 바로 점적을 시작해요. 혹시 오늘 바로 샘플은 있으세요? 아, 샘플은 준비 안 됐어요. 샘플 준비는 안 되시고 네. 그래서 ATS4는 이쪽 여기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순서대로 아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쪽에 시퀀스 짜는 대로 이쪽에는 파일 쪽 들어가서 점적을 바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하실 수도 있고 이쪽에서 만약에 V체크 여기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V체크로 되고 이쪽은 그냥 완료가 됐다고 이제 임의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얘가 진행은 안 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상에서 중간에 뭐 컴퓨터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뭐 시스템상으로 뭐 다른 거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 단계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했다고만 표시하고 다른 실험이랑 하면서 겹쳐서 많이 하신다고 하실 때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을 누르면은 V체크가 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누르시고 경고문가 나와요. 이쪽에서 그냥 실행했던 데이터를 다 그냥 취소할 거냐 OK 누르면은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서 이거 지금 이쪽 부분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처럼 실행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 ADC2 자동 전개조 쪽에서 이쪽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쪽 부분에서 저희가 실적으로 아까 또 실행한 것처럼 실행할 때 이쪽에 보면 execute라고 있거든요. execute next step 그러면은 이쪽에는 별표 있는 스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있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 되고 솔벤트는 왼쪽에다가 보시면은 왼쪽 구멍 쪽에다가 10mm 그냥 넣어놓으시면 돼요. 10mm 넣어놓으시면은 이제 별표가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되고 이거는 이제 용매가 실적으로 저쪽에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네,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전개해서 전개조 책무 쪽 레디 상태에서 밸브가 열리면서 솔벤트 안에 위에 맡겼던 게 챔버 쪽 안으로 쭉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플레이트가 내려가서 전개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찍으신 다음에는 이쪽에 보시면 얘는 지금 실행 중인 상태에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나중에 이쪽에서 사진 찍으실 때는 어떻게 찍으시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다 플레이트를 20x10 플레이트 바로 놓으시면 되고요. 손 닫으신 다음에 만약에 화이트로 사진 찍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화이트로 맞추신 다음에 램프를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램프가 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시간 어느 정도 동안 틀 건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타이머예요. 만약에 무한대로 놓고 계속 켜놓으시면은 장비 안 켜놓고 계시면은 계속 켜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이트로 한다고 하시면 화이트로 돌려놓으신 다음에 저거 버튼 눌러서 램프 좀 켜주시면 되고요. 실적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 하면 이쪽에 카메라 모형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기능 이쪽 클릭하시면은 이제 카메라에서 바로 이쪽에 넘어가거든요. 지금 플레이트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실적으로 이쪽에서 지금 카메라를 보시면은 슈 플레이트가 있는 부분 찍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캡처를 누르게 되면은 사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254나 366, 254나 366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발색한 거에다도 카메라 찍으셔서 찍으시면 돼요. 이쪽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뭐 RF 값이나 이런 거 표시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진을 찍으신 거잖아요. 사진 찍었을 때 이쪽 위아래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전기 농미부터 해가지고 이쪽 지금 빨간색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은 실제 전기 농미 아까 저희가 세팅한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니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뭐 찍으실 때 전기 농미나 확인하신 다음에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은 나와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스팟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스팟이 어느 거에 이제 아래 거 보시려면은 이쪽에 만약에 밴드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쪽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애들 아래 팁 누르시면은 이 위치에 있는 포지션이 0.64의 RF 값이 나옵니다. 0.64는 말 그대로 플레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전개 시작하는 때 부분부터 해서 이제 점적한 부분부터 해서 전개된 높이까지 저희가 맥시멈을 잡았을 때 이거를 1로 놨을 때 0.64예요. 그렇게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다 텍스트를 넣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A에다가 글 뭐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르시면은 이쪽에다가 어느 쪽에다 입력할 건지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글씨로 해가지고 나올 건지, 그래서 폰트랑 플레인 컬러 다 넣으실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16서 넣으신다고 하시면은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가 쓸 수 있어요. 샘플이나 스탠다드나 이런 거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중간에 하나 좀 잘못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저 카메라 눌러서 찍으실 때 보시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사진 한번 찍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프레임이 있는데 얘는 20x 20 사이즈로 해서 화면을 좀 더 키우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20x 10, 여기 끝에 있는 거는 10x 10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놓는 플레이트마다 틀린데 지금 20x 10으로 지금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20x 10이고,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찍은 것도 이제 20x 10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플레이트 자체 이미지를 20x 10으로 해놨기 때문에 20x 10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약간 불안하긴 불안하네요. 왜? 네, 서요. 네. 왜 그러지? 모니터를 저 교육용으로 하나 큰 거 사셔야 돼. 그래서 요럴 때 딱 끼고 큰 거 그냥 발색? 한 40인치 발색은 수동.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발색은 수동이. 황산을 어떻게? 전개만 해주는 거. 그게 되게. 황산을 어떻게 뿌려줘 아래서? 외부에서 해서 말려서 가져오죠. 뭐 저희 쪽에서 판매되는 거 따로 이제 옵션으로 해서 자동 발색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조그만 플레이트 저희가 이제 챔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색 용매를 담가 놓고 나중에 저희